안녕하세요, 북리지입니다. 네, 바야흐로 고속 프린팅의 시대입니다. 물론 TV 시대가 왔지만 라디오가 아예 사라지진 않았듯이 저속 프린터도 여러가지 용도와 쓰임새가 있기 때문에 계속 존재는 할 것입니다. 하지만 취미용 프린터들의 대부분은 고속 프린터로 바뀌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발맞춰서 필라멘트 제조업체들도 고속용을 위한 필라멘트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들더라고요. 고속 프린터 시대에 필라멘트는 반드시 고속용 필라멘트를 사용해야 되는가? 그런 의문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번 실험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내용들을 한 번씩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진행은 최대 볼륨메트릭 스피드 MVS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CHT 노즐과 MVS, 그리고 세 번째 출력 품질과 프레셔 어드밴스의 설정, 그리고 냉각과 오버행 수치, 그리고 총평으로 마무리하는 순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최대 볼륨메트릭 스피드입니다. 이 최대 볼륨메트릭 스피드는 기존 프린터에서 고속용 프린터로 넘어가면서 당연히 최대 볼륨메트릭 스피드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리 출력하기 위해서는 필라멘트를 빨리 밀어넣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존 프린터들은 대부분 한 10 언저리의 최대 볼륨메트릭 스피드였다면 고속용 프린터는 한 20에서 30 사이의 최대 볼륨메트릭 스피드를 자랑한다 라고 프린터 제조 회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출력 온도에 따라서 최대 볼륨메트릭 스피드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해보니까 기존 프린터조차도 출력 온도를 200도가 아니라 210, 220, 230으로 늘어날수록 대략적으로 한 2.5씩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속용 프린터에서는 훨씬 더 이 값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고속 프린터에 있어서의 최대 압출량의 경우는 뭐 충분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런 생각으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테스트 방법은 오르카 슬라이서에 있는 최대 볼륨메트릭 스피드 테스트하는 그 기능을 이용해 줬고요. 내가 지정한 최대 볼륨메트릭 스피드의 레인지를 입력하게 되면 그 레인지별로 해서 점차 높이가 올라가면서 점점 출력 속도가 빨라지면서 최대 볼륨메트릭 스피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는 5부터 시작해서 35까지의 최대 볼륨메트릭 스피드를 설정을 하고 테스트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번 테스트에 사용했던 프린터는 크레얼리티의 K1을 사용했고요. 필라멘트는 일반 PLA, 그리고 PLA 프로, 그리고 K1과 함께 동봉되었던 크레얼리티의 하이퍼 PLA, 그리고 한일산업사에서 이번에 새로 개발했다고 하는 하이스피드 레인보우, 고속용 PLA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벤불의 PLA 매트를 사용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출력 온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온도에 따라서 볼륨메트릭 스피드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고속 프린팅의 표준 온도라고 할 수 있는 220도C를 정해서 그 온도에서의 최대 볼륨메트릭 스피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기본 PLA, 크레얼리티의 하이퍼 PLA, 마지막으로는 HS 레인보우 PLA, 이렇게 세 가지를 진행을 했고요. 측정 방법은 가장 첫 번째로 출력 불량이 일어나는 레이어 높이를 측정을 하면서 계산을 해줬습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먼저는 출력 불량이 일어난 가장 낮은 위치를 찾아서 높이를 측정했고요. 그 높이를 측정하면 시작 위치가 5기 때문에 그 높이만큼 올라간 값이 바로 최대 볼륨메트릭 스피드 값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가 실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불량이 일어나는 위치로 하면 약간 좀 너무 간당간당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공학에서는 세이프 팩터라고 해서 조금 이 값을 어느 정도 마진을 주잖아요. 저는 90%로 주었습니다. 이것의 한 90% 선을 최대 볼륨메트릭 스피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상대 비교를 했는데요. 일반 PLA, 저는 이때 사용한 필라멘트를 가능하면 색깔을 동일하게 맞춰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하얀색 필라멘트가 하나 있길래 썼는데 퓨르웨이사에서 내놓은 PLA였습니다. 고속용은 아니고요. 기존의 PLA 필라멘트였는데 이 값은 90%까지 합산한 결과는 24 정도였습니다. 다음으로 크레얼리티의 하이퍼 PLA는 23, 그리고 레인보우 PLA는 24, 25 정도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대 볼륨메트릭 스피드가
일반 PLA가 왜 이렇게 높은가 라는 생각이 들죠. 처음 테스트 진행하기 전에는 당연히 일반 PLA는 좀 낮고 고속용 PLA 같은 경우는 좀 높게 나오겠다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기대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에서 좀 당혹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퓨리웨이 필라멘트에 대해서만 그런지, 아니면 다른 필라멘트들에 대해서도 이 정도 값들이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라멘트를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제는 거뜬하게 한 20 정도는 넘는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측정 레인지를 5부터가 아니라 20부터 시작해서 35까지로 한번 측정을 해봤는데요. 먼저 PLA 프로 같은 경우는 22 정도가 나왔고요. 벤브레 PLA 매트 같은 경우는 28.8. 역시 고속형 프린터를 내놓으면서 필라멘트까지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개발해서 내놨다라는 게 돋보이는 그런 결과값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던 고속용이 아닌 일반 필라멘트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건강한 3D PLA는 27 정도. 예상 외였습니다. 왜 이렇게 높게 나오지? 싶을 정도로 높은 값을 보였고요. 그리고 스팅 3D가 23, 그리고 올데 3D 실크 PLA 필라멘트였습니다. 이게 23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를 한번 정리해서 표로 만들어 보면요, 이와 같은 결과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중에 벤브레 PLA와 비교했을 때 이번에 한번 결과를 보고자 했던 하이퍼 PLA, 그리고 한일산업사의 HS 레인보우 PLA 같은 경우는 벤브 PLA보다는 최대 압출량 속도가 낮게 나왔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퓨리웨이 PLA와 건강한 3D PLA 같은 경우는 심지어는 크레얼리티 하이퍼 PLA보다도 더 높은 볼유메트릭 스피드의 측정값이 보였고요. 그리고 메이커를 알기 어려운 PLA 프로, 그리고 스팅 3D PLA 프로가 그 다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 PLA가 이렇게 높은 최대 볼유메트릭 결과가 나오는 이유,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일단 기존 PLA와 PLA 프로가 온도 레인지가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PLA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 180에서 200도 사이로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반면에 PLA 프로, PLA 플러스 제품 같은 경우는 200에서 한 220도 사이로 이렇게 기재가 많이 돼 있습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출력하기 위한 적정 온도가 PLA 같은 경우는 220도 지금 출력을 하기 때문에 기준 온도보다도 약 30도 정도 높은 온도에서 출력했고, PLA 프로 같은 경우에는 기준 온도 대비해서 한 10도 정도 높은 온도에서 출력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더 높은 온도를 가해줬던 PLA가 최대 볼유메트릭 스피드가 높게 나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고속용으로 개발된 필라멘트에 비해서 더 높게 나오는 값도 있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요거 뒤에 반전이 있는데요. 총평할 때 이것을 한번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CHT 노즐과 MVS라고 잡아봤는데요. 왜 이걸 해봤냐면, 사실 첫 번째 최대 볼유메트릭 스피드 테스트를 할 때 저는 크레얼티 K1에서 한 게 아니라 벤브레 프린터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벤브레 프린터는 제가 앞전에 이 노즐셋을 CHT 노즐셋으로 바꿔놨거든요. 네, CHT 노즐이 무엇인지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드리자면요. 기존의 노즐 같은 경우는 1.75mm 필라멘트를 넣어서 0.4나 0.6 정도로 가늘어지는 이 공간을 만들 때 하나의 이런 통로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출력에서는 괜찮지만 고속 출력으로 진행될 때는,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필라멘트를 밀어낼 때는 바깥쪽에서 들어온 열이 내부 쪽까지 전달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밀어내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에는 충분히 열이 전달되지 않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녹지 않은 거를 억지로 밀려고 하다 보니까 압출이 제대로 안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을 아주 영리한 본드텍에서 구멍을 3개를 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CHT 노즐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근데 이것을 중국 애들이 이 컨셉을 그대로 베껴서 모조품들을 많이 알리익스프레스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가격을 따지면 오른쪽에 일반 노즐셋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한 200~300원 정도면 구입할 수도 있는데요. 왼쪽같이 CHT 카피본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6천원 정도를 줘야지 구입할 수 있는 노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 놀랍게도 최대 볼유메트릭 스피드가 확연하게 높아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테스트를
P1P 제가 만든 아크챔버 몬드리안 에디션으로 출력을 했고요. 노즐은 CHT 노즐, 그리고 앞서와 동일한 필라멘트를 이용했고 출력 온도는 동일하게 220도씨로 진행을 해줬습니다. 결과를 보면요, 보시다시피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 출력 불량이 없이 다 출력에 성공했습니다. 전혀 어떤 부분에 디펙이 없게 끝까지 출력됐다는 것은 최대 볼유메트릭 스피드가 35를 일단 넘어간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5라고 쳐도 90%를 하게 되면 한 31 정도, 상당히 높은 최대 볼유메트릭 스피드를 나타내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거 이후에 스팅 PLA 프로 검은색 필라멘트를 이용해서 똑같은 조건에서 진행을 해봤는데요. 그것도 역시 35까지 찍더라고요. 그러니까 필라멘트가 고속용이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벤불의 P1P에 CHT 노즐을 장착했을 뿐인데 거기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이 나타났다는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고속용 필라멘트는 필요 없고 CHT 노즐만 달게 되면 모든 게 해결이 될까요? 네, 출력은 단지 최대 볼유메트릭 스피드가 모든 것들을 감당해 주지는 않죠. 여러 가지 요소가 다 섞여 있는데요. 그것들을 좀 잘 알기 위해서는 실제 출력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 하에서 출력을 진행을 해봤고요.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제부터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력 품질과 프레셔 어드밴스드 설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력하기 위해서 기본 설정을 해줬는데요. 이 설정을 해주지 않게 되면 속도 값이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최대 속도로 출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저는 벤부 스튜디오의 설정 값에서 최소 쿨링 타임 시간을 1초로 두고요. 그리고 맥스 볼유메트릭 스피드를 일단 50까지 두는 상태에서 최대 속도로 출력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라이온 캐릭터의 목 부분만 출력을 해보았고요. 외벽 같은 경우는 200, 그리고 내벽은 300, 인필은 275 속도로 출력될 수 있도록 세팅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게 벤브랩의 스탠다드 기본 설정이거든요. 이 설정을 가지고 진행을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단은 벤브랩에는 속도 모드가 총 4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탠다드고요. 그것보다 낮은 사일런트 모드가 50% 속도, 124% 속도를 스포츠 모드,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166%가 루디크로스 모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루디크로스로 하기 앞서서 일단 스탠다드 모드로 했을 때 결과값인데요.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멈추지 않고 루디크로스로 돌려봤습니다. 루디크로스로 돌렸을 때 일반 PLA, 하이퍼 PLA, 또 HS 레인보우 PLA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끝까지 출력은 됐지만 출력 결과를 유심히 보면요, 뭔가 좀 부족하고 이상하고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실 겁니다. 먼저는 기존의 스탠다드 속도와 비교했을 때 루디크로스 166% 속도로 했을 때 도드라졌던 거는 이렇게 원래 매끈한 이런 이마 부분인데 이 부분도 살짝 있긴 한데요. 이쪽에 굉장히 도드라지는 이런 어떤 경계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이뿐만 아니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요, 이렇게 눈썹 있는 부분에 눈썹이 약간 고스팅 형태로 루디크로스 모드에서 굉장히 도드라지게 두툼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노즐이 회전한다 그러면 여기를 거쳤다가 올 때 이 부분에 뭔가 압출이 안정적이 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PA 값이거든요. Pressure Advanced 값의 K 값으로 표현되는 이 값인데, 이 값이 아마 잘못 세팅됐다라고 하는 의심이 저는 들었습니다. 이 값의 현재 세팅 값이 0.025였거든요. 그래서 이 값을 좀 파인 튜닝을 해주게 되면 이것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르카 슬라이서에서 PA, Pressure Advanced Calibration 하는 이 출력물을 뽑아봤습니다. 이것을 출력하게 되면요, 이와 같이 출력이 되는데요. 아래에서부터 Pressure Advanced 값의 0부터 해서 내가 설정한 레인지 값까지 해서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이 Pressure Advanced 값을 계속 조정해 갑니다. 그래서 점점 Pressure Advanced K 값이 높아질 때의 결과 값인데요. 요거의 결과는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먼저 100% 스탠다드 속도로 한 것과 그리고 166%의 루디크로스 속도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일한 K 값에 대해서 루디크로스 속도로 했을 때 훨씬 더 이 양상이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벌어지는 부분도 루디크로스 속도로 했을 때 훨씬 더 많이 벌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여서 뭉치고 쌓이는 부분도 루디크로스 쪽이 훨씬 더 두툼하게 많이 쌓이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걸 통해서 스탠다드 속도에서도 있었던 게 루디크로스로 가게 되면 그 양상이 좀 더 극명해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다면 이 프레셔 어드밴스드 값을 좀 조정을 하게 되면 스탠다드라든지 아니면 루디크로스 모드에서도 좀 이 값을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기에 제가 두 번째로 좀 더 레인지를 좁혀서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가장 아래쪽은 K는 0이고요. 가장 위쪽은 K는 0.05. 여러분이라면 적정 K 값은 얼마라고 보시나요? 저는 여기에서 이게 0.025잖아요. 원래 값인데 이것보다 조금 낮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0.2로 했고요. 그리고 0.3과 0.1 이렇게 세 가지 종류로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잘 나온 건 뭘까요? 네, 오른쪽이 가장 잘 나온 것으로 보이지 않으신가요? 네, 왼쪽 같은 경우는 이쪽이 더 두툼하게 형성된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여기도 살짝 요 경계의 면이 나오는데요. 이쪽은 그 경계의 면이 상당 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눈썹 부분이 튀어나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쪽으로 갈 경우 거의 사라진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결과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네, K 값이 제가 0.025가 기본이었었는데요. K 값을 더 낮췄을 때 이때 좀 더 깔끔한 형태가 나오는 걸 보고 나서 캘리브레이션 타워만 하고 그거 결과만 보고 정하는 거는 조금 무리수가 있겠구나, 실제 출력을 해서 정하는 게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고속 프린팅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프레셔 어드밴스 값을 한 번은 보정을 한 다음에 진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일산업사의 HS 레인보우 필라멘트에 대한 출력을 했는데, 출력 결과는 PA 값을 조정을 하고 나니 상당히 깔끔하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 문제는 일반 PLA죠. 일반 PLA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래서 이 K0.01을 일반 PLA도 동일하게 한번 적용해 줬습니다. 물론 필라멘트에 따라서 사실은 K 값은 바뀌어야 되거든요. 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성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여기고 0.01을 줬을 때 결과값입니다. 초기에 0.025로 했을 때 울룩불룩한 양상이 있었던 것과는 다르게 0.01로 했을 때 결과값은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상단 부분 요 이마 쪽을 보면요, 약간 이렇게 좀 듬성듬성하게 빠져있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냉각과 오버행 수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고속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냉각도 무척 중요하다고 지난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출력을 할 때 이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이 오른쪽에 보면요, 이 오버행 부분에 지글지글 하면서 이렇게 나왔고, 또 라이언의 코 밑에 있는 요 입 주변에 보면요, 이렇게 울어있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냉각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층된 필라멘트가 수축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그 올라간 부분을 누르면서 다음 레이어에 필라멘트가 쌓이고 하면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된 양상입니다. 이것을 정면에서 보게 되면요, 이와 같이 보이는데요. 왼쪽과 오른쪽이 다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왼쪽에 억실러리 팬이 강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보조팬의 영향을 덜 받는 오른쪽이 이렇게 패턴이 좀 무너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뒤로 제가 출력할 때 요거 부분을 관찰을 했더니 제가 있는 작업실의 온도가 상당히 좀 높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있을 경우는 한 40도까지도 올라가게 되면서 이 온도 값이 올라감에 따라 울고 찌그러지는 부분이, 이 양상이 더 심해졌습니다. 지금도 36.5도인데 여기 끝에 보면요, 이렇게 약간 뭐가 꼬투리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나오는 부분 때문에 오버행 출력 불량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 에어컨을 틀었습니다.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고요. 그리고 온도를 30도 아래로 낮췄더니 이와 같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확연히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출력 온도, 배드 온도와 노즐 온도 이런 세팅도 중요하지만 요즘과 같이 이렇게 더운 여름철에 특히 냉각이 중요한 고속 출력을 할 때는 이게 주변의 온도, 앰비언트 온도가 30도 아래로 유지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출력할 때 챔버가 있는 프린터인 경우에도 PLA 출력 시에는 반드시 문을 열어놓고 출력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PLA로 했을 때 분명 최대 볼ю메트릭 스피드 MVS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 앞에 보시면 이런 이마 부분에 약간 듬성듬성한 부분이 보여서 압출량이 조금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실제 출력을 해보게 되니까 이와 같은 일반 PLA에서 약간 듬성한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앞에서 MVS 측정한 것들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보고 이 각각의 필라멘트에 대한 출력을 한번 진행해 본 결과가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한 3D PLA 같은 경우에는 MVS 값이 상당히 높게 나왔었는데요. 반면에 스팅이나 아니면 올드 3D PLA 같은 경우는 좀 상대적으로 낮은 값이 나타났습니다. 모두 다 루디크로스로 출력을 해줬고요. 그랬을 때 벽면의 일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압출량이 줄어들어서 듬성듬성 거칠거칠 물결이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건강한 3D PLA 같은 경우도 값은 높게 나왔지만 오른쪽처럼 심하진 않지만 약간 그런 압출량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형상이 이제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위치에서 보니까 이렇게도 보이고요. 네, 굉장히 심하죠. 이 검은색 스팅 3D 필라멘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볼ю메트릭 스피드를 벤브랩의 CHT 노즐셋에서 한번 걸어봤을 때 35까지 그냥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전혀 없겠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예상을 깨고 이렇게 나왔던 거죠.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MVS가 고속 출력을 위한 유일한 그런 팩터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혹은 고속 출력하는 그 캘리브레이션 자체가 뭔가 실제 출력과는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테스트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름의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탠다드 속도로도 해보고요. 그리고 루디크로스 속도로도 했는데 동일한 필라멘트에서 스탠다드 속도로 했을 때 일반 PLA 프로로 출력을 했을 때 전혀 문제없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루디크로스 모드로 할 때는 역시 출력 분량이 CHT 노즐셋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은 출력을 진행하실 때 출력 속도가 스탠다드 속도로 꾸준히 출력을 하신다 라고 할 경우에는 굳이 고속용 필라멘트까지 필요 없을 수 있겠구나. 물론 CHT 노즐셋을 장착을 한다면 훨씬 더 효과는 좋아지겠죠. 고속용 필라멘트로 출력한 결과물인데요. 이 결과들을 보면요, 루디크로스 모드에서도 압출 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이지 않고 아주 안정적으로 출력된 결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FDM 3D 프린터 시장에 고속이 어느 정도 빠르기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의 빠르기 정도도 기존 프린터보다는 한 3배 정도는 빠르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탠다드 속도를 기준으로 출력하는 분들에게는 굳이 고속용 필라멘트를 구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출력을 해야 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고속용 필라멘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CHT 노즐을 꼭 장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속용 필라멘트가 고속 프린팅을 위해서 꼭 반드시 필요할까? 라는 의문점으로 시작해서 한번 여러가지 테스트했던 결과를 공유를 드렸습니다. 좀 흥미롭고 도움되는 내용이 되셨나요? 네, 앞으로 고속 프린팅과 관련된 다양한 또 컨텐츠들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독해주시고 멤버십 회원가입까지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니저스입니다.